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하반기 이틀차 현장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활동 이틀차인 24일 오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지구외도로 공사 현장. 지구외도로 사업은 평택시 동북부에 있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와 지방도 315호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4차로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LH 현장 관계자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오명근 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AB 노선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상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사비도 지금 보상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지금 이거는 보상 단계 보상돼 있고, 예. 요거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상세한 내용을.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실시 인가가 최근에 이뤄져 아직 보상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게 시식에 인가난 지가 9월 28일 났습니다. 9월 28일 나서 지금 보상 계획 공고를 이번 주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그 보상은 내년 1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게 보상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 의원은 4AB 노선과 교차로 만나는 6AB 도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공사의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설 중 하나인 농촌문화체험관. 현재 미매입된 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소송 중에 있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져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 토지 소유주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 이분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의원들은 현장 설명을 청취 후 농업생태공원의 진입로 부분에 시도 37호선과 시도 11호선이 맞닿는 곳의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강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통이 원활해지도록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김재균 의원은 미른의 생태연못과 관련해 유입수가 충분히 있어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입수 없거나 물 저기를 잘못하면은 썩은 연못만 되면 더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가장 연못 만들 때 문제는 유입수인데. 이에 대해 조현욱 기술기획과장은 당초 계획은 20톤이었으나 물량을 커버하기엔 지하수를 많이 펌핑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용량을 10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으며 초기에는 농수로를 이용해 채우고 그 이후에는 농수로가 끊긴 후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을 유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발됐을 때 증발량이거든요. 지금 땅 하늘로 날아가는 그 물량이 20톤이라서 이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 지하수를 펌핑을 해야 되는, 그때는 여기에 있는 농수로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싹 채우고 그다음에 농수로가 끊기는 시기가 6월 이상부터는 농수로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한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농촌문화체험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안중시장. 의원들은 안중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안중시장 고객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설명이 끝나자 김재균 의원은 기존 상권과 5일장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중시장 상인위원회 권혜정 회장은 5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아니다 보니 지역 상인을 보호해주는 차원이 우선이어서 지역 상인의 활동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걸 이쪽에다 조금 형성시켜주고 쭉 들어가면 연계가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일장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5일장이라는 이분들은 저희 지역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지역분들의 경제에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어 오명근 의원은 정작 지역 상인들은 자리도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자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대상자를 한번 네.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역분들을 좀 안별해서 그 자리를 좀 배정하고 좀 저렴하게 해드리면은 아마 이게 활성화가 더 좀 잘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권 회장은 5일장 외로 고추장, 마늘장 등의 장날에 그분들에게 자리를 배정해 마련해 줌으로써 연계로 인한 활성화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 후 도착한 곳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해 농어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장 설명 후 이계송 대표의 막걸리, 식초, 도자기 제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원들은 막걸리 시식 및 막걸리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향 평택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와인 제조 방식의 생 막걸리를 만든다는 이계송 대표. 질 좋은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 발화 현미와 생쌀을 발효시킨 천연 효소를 이용해 막걸리를 숙성시킨다는 이 대표는 그 제조 현장을 의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 조성 공사 현장. 현장 관계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의원들은 산업 유치 계획 중 화학물질, 전자 등의 산업 유치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성환 평택도시공사본부장은 일단 개발 계획뿐이며 분양을 하면서 수요자가 물류를 원하는 업체가 많으면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배수지 설치 계획과 관련해 민원 제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응이 필요한데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시공사도 그렇지만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의 자체가 없던 거예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은 야기되고 되고 기대성은 많은데. 이 밖에도 의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이 생기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해서 협의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현장 활동을 시작한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마지막 현장 활동을 위한 박차를 가했습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